네, 조세영 감독님과 김유경 대표님, 노혜령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 앉으신 분이 조세영 감독님이시고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는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사회적 협동조합 베넷의 대표이신 김유경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감독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노혜령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홀트 아동복지의 직원이셨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명예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네, 오늘 세 분께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독님이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서서 서포터즈를 자처해 주셨고 나와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정성껏 소감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오신 기자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오늘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가 K넘버를 연출한 조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평일날 오후 시간 시간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와주신 관객분들과 기자님들, 홍보대사단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작품은 지금 제작 기간이 한 6년 정도 걸렸는데 올해 2025년이 되니까 횟수로 7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독립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극장 개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제작도 쉽진 않았지만 개봉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져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김유경 대표님도 오늘 사실 이제 바로 방금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다 좀 친숙한 얼굴들이실 텐데요. 네, 인사 말씀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도와주는 베넷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김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감독님께서 7년 정도 이 영화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베넷 이 역사랑 같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여기 와서 이 해외 입양이라는 이슈가 이렇게 대중적인 영화관에서 이렇게 상영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고요. 아무튼 큰 파급력으로 해외 입양인들이 인권이 많이 좀 주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혜령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이제 은퇴해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노혜련입니다. 7년 됐다고 했나요? 올해가 7년 차 횟수. 저는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했다고 내가 했는데 7년이었군요. 이렇게 드디어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또 입양인 지금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입양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영화는 사실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했는데 좀 마음이 지금은 좀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세 분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또 관례대로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일단 K넘버를 연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그래도 먼저 기본적인 거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섭외하게 된 그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두 분께는 출연진 분들께는 어떻게 또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어떤 만남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노혜령 교수님께서 저희가 만난 지 오래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제가 영화 맨 처음 보면은 그 나오는 장면이 2004년에 제가 직접 찍었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입양 기간에서 이제 자신의 서류를 달라고 소리치는 입양이 있었고 그 서류를 우리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이제 막아서는 직원분 촬영을 제가 했던 그 시기에 단편 다큐멘터리를 하나 이제 방송용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사실 노 교수님 그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계셨고요. 그 당시가 2004년 정도니까 그 호주제 폐지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처음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홍보 영상이나 단체 사회단체 위주의 영상들을 아르바이트처럼 좀 많이 제작하고 납품하고 이런 성격의 일들 많이 했는데 관련한 좀 행사나 좀 여성 단체 행사들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KBS에 이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이제 관련한 주제로 단편 다큐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입양 기간에서 자기 아이를 찾고 있었던 미혼모분을 한 분 만났고요. 또 그 기간에 자신의 서류를 받으러 가는데 왠지 카메라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입양인과 그 입양인을 돕는 또 이제 조력자가 분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접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현장에서 제가 목격했을 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막 뭔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단순히 영어 문제라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촬영을 마치고도 어딘가에 물어보고 답을 듣고 싶은데 그걸 저한테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어떤 저한테는 이제 풀리지 않는 뭐 답답함이나 궁금증 자체가 있었고 그로부터 한 10년, 15년이 지나간 거죠. 저는 그 사이 다른 작업들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2018년도에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기사를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추방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추방된 입양인이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입양을 갔는데 왜 불법 체류자지?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뭔가 관심을 가지면서 리서치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입양 기간에서 서류를 못 받고 싸우고 있는 입양인들 계속해서 만나게 됐던 거고요. 그 즈음에 기사를 찾다가 제가 이제 기자분들한테 연락을 막 돌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이제 김유경 베넷의 김유경 대표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베넷이라는 존재는 없었고 사회부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막 프리랜서로 신분 기고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저랑 만나면서 어떤 이 조작된 서류들 이런 부분들을 되게 흥분하면서 같이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9년도부터 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좀 위조되고 조작되고 잘못 기입된 서류들이 많다는 거를 점점 알아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지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저 자신이 먼저 알아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관객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봤던 입양 관련한 영화나 미디어의 모습은 그냥 안타까운 눈물의 상봉이라던가 뭐 부모 찾으러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슬픈 기구한 운명의 입양인 이런 정도의 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뭔가 타자화되고 불쌍한 존재로 그려지는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좀 계속 이어갔고요. 그 출연자 섭외 부분은 지금 하나는 그래서 유경 선생님은 그렇게 만나게 됐고 제가 이제 점점 이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잡아갈 때 그때 이제 처음에 들었던 질문이 이렇게 입양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얘기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평범한 어떤 한국인의 모습이 어떤 주인공 그룹으로 주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이제 유경 선생님이나 베넷 분들이 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좀 이렇게 어떤 가정 일도 하시지만 입양 관련한 부모 찾기 모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영화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죠. 이건 보통 마지막에 하는 얘기인데 제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편집할 즈음에 촬영을 거의 완성하고 편집할 즈음에 알았던 건데 사람들은 돌아오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돌아온다고 이렇게 많은 입양이 20만 명 이상 나갔다고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얘기를 먼저 해주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편집 때 굉장히 많은 수정을 거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영화에 나오는 미호카님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에 이제 베넷 분들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거의 한 4년, 5년 정도 리서치나 뭐 프로덕션 프로덕션 촬영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이 이미 다 쌓이고 났을 때 그렇지만 이것이 영화로서 관객에게 전달되려면 어떠한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갈 필요가 있었고 이 어떤 구조를 이야기하되 과거의 폐가 현재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장벽과 고통을 전해주고 있는지 체험시킬 수 있는 한 명의 사례자로서 입양인이 한 명이 필요했었고 미호카님이 그 부분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2017년도에 본인이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같이 이 여정에 제가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이것 또한 쉽게 흔쾌히 대답을 하고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 입양인분이 많지 않은데 이분은 그 면에서도 모두 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고 협조를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답이 굉장히 길었네요. 네. 질문이 하나였지만 되게 포괄적으로 궁금하실 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찍게 되신 계기부터 또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미호카 진짜 보면서 저는 되게 매력을 느꼈거든요. 사실 다큐멘터리지만 하나의 캐릭터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셨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처음부터 흔쾌히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나요? 좀 망설임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방송은 없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홀트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국의 사회사업학과, 그때는 사회사업학과였어요. 사회복지학과가 한 8개? 9개밖에 없을 때고 학생 수도 적었고 사회복지 기관 자체가 적었을 때였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 입양기관에서 되게 많이 뽑았어요.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했더니 완전히 확대하면서 제가 홀트 들어갔을 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10몇 명 채용이 됐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는 아주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재미있게 일했고 또 대리 입양 제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고 입양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 나라는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많은 아이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대리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미국의 입양 전문가들은 그때 대단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입양 부모가 아이도 보지 않고 입양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홀트 씨가 러비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풀었고 그래서 막 비행기 전세 비행기로 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해외 입양부에서 일을 했지만
입양 부모를 직접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몇 분 오셨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되게 친해져서 지금도 이제 친구로 지내고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입양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고, 제가 그런데 이제 김한규 씨가 오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있나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제가 민팔군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이제 입양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있고, 제가 미국 유학 가서도 이제 입양 부모들 이제 아이들 뭐 문화 체험 뭐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을 줬고, 대학원 졸업하고 또 다시 미국의 입양 기관에서도 일을 했고, 뭐 이런 되게 긍정적인 경험이 많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까지도, 박사하고 돌아와서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입양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문제가 대단히 많구나. 또 제가 한 1년 반 있었지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때 이랬었구나,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됐고, 제가 조 감독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사회 전반은 입양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 꺼리낌은 없이 네, 교수님께서는 거의 뭐 해외 입양의 거의 역사적인 산 증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해주신 말씀이 진짜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중에는 그 문제점들을 깊이 알게 되는 것들이 거의 저희 지금 관객들의 시각과 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잘 보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김유경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노 교수님과 달리 출연을 굉장히 망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얼굴이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건 좀 많이 두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 감독님이 말씀하셨을 때 동의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입양인을 도와준 지 한 8년 정도 가량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도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도 깊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좀 나아지게, 좀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대중분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예, 뭐 사소한 법제도 개선에서도 굉장히 뭐 7년, 5년만 걸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언론이나 대중분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 많이 아셨다면은 그게 굉장히 단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 감독님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셨을 때 이게 저도 많이 파급을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서, 예, 저희도 나중에 흔쾌히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되게 든든했어요, 사실. 네, 그쵸. 네, 미오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그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영화 속에서 언급되었던 평범한 한국인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입양인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알거나 활동을 오래 해온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들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영화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됐지만,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느끼셨다는 그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평범한 한국인으로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고, 그래서 어떤 평범한 한국인 시민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베넷에 대해서도 좀 더 소개를 해주시고, 저 같은 평범한 한국인들이 뭐 어떻게 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뭐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세 분께는 공통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요거는 공통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넷 소개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답변? 베넷 먼저
근데 소개부터 먼저 그럼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 관심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네. 이 자리에도 지금 그 오늘 미호카 상영하는 등장하는 내내 옆에서 동행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의 회원들이신데 이 자리에도 좀 많이들 오시긴 했는데요. 저희가 좀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뭐 사회복지학 전공했거나 이런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같아요. 저희가 70년대, 80년생들이 저희가 회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지금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입양인들이 7, 80년대생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좀 공감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분들이 분노하는 시점, 그분들이 기뻐하는 시점 이런 거에서 저희가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베넷은 지금 거의 이제 여성들로 100%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시간 날 때 틈틈이 입양인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입양인들이 보내준 이메일 응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요. 이게 저희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입양인들이 전국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국이라는 말은 이제 그분들 출생지가 이제 전국에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저희가 다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어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모든 입양인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떻게 우리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일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입양인들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 줄 잘 몰랐었지만 이 작품을 봤을 때 또 그 나가신 분들의 어떤 국정 문제라든가 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매칭시키는 부분이라든가 너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부터 해주시겠어요?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촬영하고 제작 6년의 기간 동안 그 질문이 틀렸다는 거를 마지막 1년 때 거의 깨달았잖아요. 입양인 분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 한국인들은 우리가 돌아오는 걸 뭐라고 생각해? 라는 말을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해봤으니까. 돌아오는 걸 내가 왜 뭐라고 생각한다고 묻지?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그 답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서. 그래서 편집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 질문에 답을 계속 입양인 분들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쪽으로 너네 진짜 아무 생각 없지? 안 해봤지? 이거 진짜 남의 문제야? 우리 문제 아니야? 저기 어디 강원도에서 불나도 우리 문제라고 하는데 왜 이건 우리 문제 아니라 그래? 그래서 20만 명이 나갔으면 우리가 가족 관계를 보면 한 명당 4인 이상은 연루되었을 텐데 거기에 입양 관련한 사람들까지 연루자를 포함시키면 1인당 한 10명은 연루가 됐으면 지금 몇백만 명은 우리가 연루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이러한 어떤 좀 내 문제로의 인식을 위해서 저는 이 작업을 계속 그 방향으로 끌고 왔던 것 같고 사실 이 다큐멘터리가 저한테 지금 되게 의미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한 명의 주인공이 없고 어느 한 명이 계속 끌고 뭔가를 완성시켰다기보다는 어느 시기에 어떤 분들이 나타나서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얹어주고 가신 것 같아요. 도움을 주셨고 제작 스태프들도 그렇고 출연진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배급하고 있는 이 상황도 우리가 지금 하나씩 뭔가 한 땀 한 땀 손을 얹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전에 그 입양인들 20만 명 이상 나갈 때 우리가 한 땀 한 땀 손을 안 좋은 방식으로 얹어서 무심하다거나 어떤 반감자적인 태도의 그런 편의적인 한 뼘씩을 그때는 얹었다면 지금은 반대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약간 저는 저의 방식은 그렇게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나 기자님들도 스스로의 어떤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1980년대에 그 입양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입양 간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1985년도입니다. 올림픽 바로 한 3년 전이죠. 그 즈음에 한 5년 동안은 100명이 태어나면 1명 이상이 해외 입양을 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때 85년도에 출생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7이에요. 이미 저출생 국가였어요. 2002년도부터 한 2,000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2002년도에는 이미 출생률이 1.2입니다. 초저출산 국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죠. 최근에 해외 입양인 인권 심해 연구를 했는데 정말 가서는 안 되는 많은 입양인들이 갔고 그때는 거의 유행처럼 조금만 어렵다 하면 어디 갖다 놓으면 입양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병원에서는 딸을 뭐 3번째 딸이다 그러면 권했어요. 해외 입양.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입양인 2분을 인터뷰했는데 2분 다 부모가 다 있는 분이었어요. 가족 있는. 그러니까 입양 갔다가 이제 재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죠. 그분들의 기록에는 그냥 미혼모 아이다라고 돼 있고 그 호주는 좀 이상해요. 친부모의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원주민 입양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입양 제도가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 근데 여전히 고아 호적이 같이 가요. 근데 그거를 질문을 안 해요. 호주 정부에서. 하여튼 그래서 더 빨리 잘 재결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2분이 둘 다 부모님이 있었고 한 분은 3번째 딸이었어요. 한 분은 의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의료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입양을 권했고 오케이를 했어요. 바로 다음날 번복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too late, 늦었다. 그래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납치된 경우 아이가 사망했는데 바뀐 경우 너무너무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미국에서 입양기관에 일했을 때 그 기관은 되게 철저하게 부모들 준비시키고 사후관리도 잘하는 기관이었는데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가 가고 한 번도 사회복지사가 다 방문을 안 한 기관도 있었고 첫날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제가 제 연구에 참여한 654명의 해외 입양인들이 대단히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90%가 적어도 몇 년의 대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었고 거의 80%가 본인은 중산층이라고 한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3명 중에 1명이 자신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거칠게 입양 실천이 이루어졌던 거죠. 제가 입양기관에 있었을 때도 이분들이 성장해서 돌아올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이 이제 영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의 관심은 돈이 들어왔나, 비자 이런 여건들 제대로 챙겨졌나 이런 거였고 일단 떠나면 끝. 그러니까 입양기관이라는 건 원래 사후관리가 그 입양 실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냈을 때는 그것까지 다 그 후에 사후관리까지 포함되는데 우리 입양기관은 지금 이분들이 돌아와서 뭐 사후관리 뿌리찾기 하는 거로 돈을 달라고 정부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 지금 40, 50대가 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점점 더 많이 오실 거고 이분들의 뿌리찾기를 돕는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데 너무 힘들어요. 네. 입양기관에서 안 보여주는데 지금 입양특례법이 개정돼서 올해 7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기록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 최근 MBC 스트레이트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양 기록이 대단히 뭐 처음부터 허술했는데 그거를 또 옮기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고 지금 이제 옮기더라도 지금 물류 창고에 들어가게 돼 있고 뭐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교수님 네. 말씀 정말 너무 지금 잘 듣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음 사명이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네, 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대화 그런 많이 듣고 부분을 싶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좀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짧게 저희가 베넷과 함께 하는 마음을 모으는 것 외에 또 저희가 할 일이 있을지. 예, 이건 휴머니즘의 문제입니다. 예,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입양인들 한 분만 만나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영어도 한국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 문화도 환경도 낯설고 이런 분들이 혼자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시면서 부모를 찾아내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무런 엄마 이름도 모르고 주민등록증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떠돌아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혹시 옆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님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와, 차기 지도자.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 지금 또 이제 노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입양 기록물이 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관이 됐을 거라고 상상하세요? 예, 그것을 또 파헤치신 MBC PD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요. 예, 인사드려요. 예, 임영 PD님. 그 MBC PD, 예. 제목 뭐지? PD수첩 보시면은 입양 기록물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지금 이관이 돼서 복사 사본도 뭐 빈 페이지로 막 넘어가고요. 뭐 한 명 이름이 막 여러 명 있고요.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지금 미호카님이 영화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뭔가 장벽을 겪고 있는 게 과거의 잘못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뭔가 제대로 전해주질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기록을 주거나 아니면 옛날 서류를 읽을 줄을 모르니까는 그냥 다른 분의 개인정보를 가린다고 엉뚱한 걸 덮어가지고 줘버리니까 엉뚱한 다른 사회복지사분이 이거 서류 가려진 건데요 라고 제대로 막 얘기를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어떤 체계가 없는 방식으로 하니까 주변에 아름아름 도움을 계속 청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입양인들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뿐더러 어떠한 진실에 대한 다가가는 것조차 막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차기 지도자님이 누가 되시더라도 어차피 그 국가 예산 나갈 거니까 아동권리보장 나갈 거니까 할 거 좀 제대로 좀 체계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그 전문가군으로 분류된 분들이 다 입양기관 출신 분들이 장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기관에. 예. 예. 그래서 입양인들이 지금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예, 입양인들과 이제 관련 분들 좀 중심으로도 더 좀 많이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돼. 네, 네. 차기 대통령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똑바로, 마이크 똑바로. 사과하라. 사과하라. 네. 네, 맞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이제 안석환 배우님께서 슬프고 부끄럽고 화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게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어떤 감시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또 간담회를 통해서 더 많이 들게 됐습니다. 네, 세 분 끝으로 이제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 네.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길게 한 대답에 많은 것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관객분들 스스로가 그 그러니까 입양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당신은 우리가 한국에 돌아오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각자의 깨달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부모님을 찾게 되더라도 부모님들이 행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또한 보는 게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철저하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의 인권은 어른의 인권에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보호출산제라는 이상한 법이 또 통과가 돼가지고 아동이 엄마가 원하지 않으면 아동은 죽을 때까지 엄마가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1970년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선진국이 되려면은 먼저 약한 사람들, 아동, 어른도 중요하고 미혼모도 중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아무것도 힘이 없는 아동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그런데 힘을 크게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보호출산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외 입양인들이 다 부모가 있는데도 고아로 만들어져서 갔잖아요. 보호출산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 부모가 있는 아이를 기아로 만들어서 입양을 보내고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폐지돼야 되는 건데 보호라는 그 미명하에 누구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당사자들, 입양인, 시설 퇴소인, 미혼모 당사자들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성하는가? 입양기관, 시설장, 입양 부모, 또 누구죠? 누구를 위한 법인가? 우리가 누구를 옹호해야 하는가?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친생 부모 안 만나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죠. 그분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혼모건 어떤 상황에서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가 원가족에서 자랄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입양인은 자기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뿌리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떨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입양인들, 특히 해외 입양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인지 조금 다른데, 국내 입양인이 뿌리 찾기 한다고 그러면 검은 머리 짐승 안 거둔다고 하더니 뭐 이런 말, 그냥 너 입양 부모한테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아주 잔인한 댓글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인식을 좀 바꾸고 원가족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또 정말 최후의 대안으로 입양을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입양인이 자기의 뿌리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런 법의 제도의 변화, 또 그런
이러한 사회적 편견의 타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만들어주시고 출연해주시는 여러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드리면서 또 함께해주신 기자분들 이 K넘버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보도 부탁드리고 더 많은 관객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은지 감독님이야 K넘버스 분들도 너무 앞으로 이분들의 그 홍보를 저희가 또 서포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함께 앉아 계셨었던 MBC PD님도 계셨지만은 이제 베넷 여러분들께도 존경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것으로 사진 촬영은 지금은